안녕 친구들. 어떤 하루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던데 등산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뭐지? 오고 가는 길에서 정말로 많은 인연들을 스치면서 그렇게 만났는데요. 오늘 만난 인연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연들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애완 강아지나 모든 동물들도 키우니까 그런 살아있는 생명들도 식물도 화초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모든 그런 것들도 다 적합한 환경에서 또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들을 너무 사랑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또 그런 강아지들을 뭐 버려두고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강아지의 세상에는 우리가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충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몰상식하고 그런 몰지각한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충직하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진짜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해서 만나야 그게 뭐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그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왜 가면을 쓰고 만나요? 우리가 그냥 진짜로 순수하게 그런 가장 마음 바탕에 있는 그런 마음자리 그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이라는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격조 있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런 관점들로 바라보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나 이것들을 자꾸 나로 가지고 와서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는 욕, 내가 하는 아름다운 말, 이게 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대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길거리에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도 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렇게 관점을 나로 가지고 와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진심을 100%를 써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뭐 겉으로는 위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나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기만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고 그런 맨날 남을 욕하고 비난하거나 그런 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곧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나 마음에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면 과연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나는 내가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도 때때로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자꾸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성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경계에 부딪히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좀 더 둥그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나의 예리한 부분들이 가다듬어 줘야 돼서 이런 경계들을 던져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경계를 당하지 않으면 이런 일어나는 마음들을 바로잡고 성장으로 갈 수 없을 텐데 오히려 저한테 그런 자극들을 많이 주시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마음을 바로잡고 또 정말로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짠하게 여기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바로 실행으로 옮겨가면서 현 생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저한테 그렇게 가져다 주셔서 제 삶에 자극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제 감정을 다스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든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더 정진하고 마음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아름다운 말로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는 맑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 안다. 저도 다 알아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분석적인 사람이라서 모든 대화를 다 분석하거든요. 단어나 그 사람이 대화를 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머릿속에 이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기가 성장하려고 가지 않으니까 대부분 그냥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단어를 쓰고 예를 드는 것도 몇 년 전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고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그런 어휘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그냥 속세라고 표현을 한다면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몇 개 안 돼요, 단어들이. 그러면 그런 거 제가 눈치 못 채겠어요. 이미 다 아는데도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하고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짠하게 느껴졌어요.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늘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내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내 뇌의 흐름이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을 텐데 많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없기 때문에 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전전긍긍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수백만한테 욕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냥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다 표현을 하고 투명한 해파리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어떤 모습에서도 당당하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하다고 하고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나면 화내고 정말로 정당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니다 그렇게 그 누구한테라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저 스스로 당당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엉뚱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제 혼자 스스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미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온 세상에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온 마음과 사랑을 주기로 마음 먹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몸이나 잠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바라봐지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손 모양이나 얼굴에 난 솜털, 팔에 난 솜털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바라보는 것도 아깝다. 그래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또 얘기하니까 눈물 날 것 같아. 정말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데 그냥 진짜 이렇게 몸이라는 이 자체에 국한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겠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생명을 가진 생명체라는 이 존재 자체로 보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순간순간들에 있어서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곡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투사하거나 그런 물망이 오를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으면 내 자신이 행복하다. 그리고 누군가의 행복을 정말로 빌어줄 수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하다. 또한 내가 상대에게 100% 베푸는 그런 마음이 상대도 금방 알아차릴 거기 때문에 상대로부터도 그런 마음들을 100%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인연들이 이 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로 내가 죽고 싶은데 나를 살게 해줬어. 그러면 평생 고마울 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다 받으면 그게 덕과 지혜의 향기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 인연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선연으로 닿을 거기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의 인연과 그렇게 인연을 걸어 놓으면 그게 내가 다음 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탕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갈 것인가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지키면 반드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닦아놓으면 그런 마음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겠다. 이게 이 생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온갖 부정적으로 다가온 사람들은 다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정리들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인 척 다가오거나 그래도 분석을 해보면 정말로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구나. 그리고 표정이 없었어요. 그런 사랑스럽거나 긍정적이라면 그런 표정들이 살아남아서 살아있어서 반짝반짝 빛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말과 그런 가지고 있는 표정들이 너무나 달랐어요. 볼 때마다 얼굴이 안 된 방향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얼굴 표정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표정을 지지 못하고 있구나. 예쁘고 상냥한 표정이 없구나. 그렇게 표정들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주 쓰는 이런 미세 근육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나 뭐 입에 주름이나 이런 쓰고 있는 이마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고통스러우면 그런 근육들을 많이 썼어요. 미간이 많이 이렇게 찌푸린 표정을 쓴다던가 뭐 표정에서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비웃음 같은 걸 날리는 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헛헛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순간순간.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허공에 날리는 그런 공허한 웃음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면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든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차오르는 그런 미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맑은 웃음을 내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도 정말 그런 아기 웃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웃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온전하게 받은 거예요. 또는 그렇게 받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깨달음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닫고 성장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전생의 인연으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가까운 바들의 그런 지혜롭고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성근의 뿌리들이 장착을 하고 있어서 맑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맑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거는 이미 그 사람 마음이 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투가 자꾸 나니까 그렇게 누가 잘 되고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는 스스로의 부족한 소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예뻐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안 예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또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점들을 바라보고 내가 지닌 장점은 어디 있을까? 내가 지닌 매력은 뭐지? 그렇게 내 매력으로 가지고 와서 내 매력을 개발하려고 해야지. 상대방이 뭐 예쁘거나 옷을 잘 입거나 뭐 재치가 있거나 뭐 유머가 있거나 그런 점들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잘하고 있는 거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의 병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잘하지 못하고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 아이가 자꾸 울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래 자격지심이 있어서 비교하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아름다움을 품어야 아름다운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스러운 언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거짓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투 때문에 자꾸 시샘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이 시점부터는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내면을 다스려서 맑은 마음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빛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그런 내 아우라가 그렇게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어두운 면으로 가지고 가면 나한테 자꾸 어두운 기운들만 와서 내 맑은 그런 안색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맑은 눈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혜의 문도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를 열고 그렇게 직관력을 발달하게 가지고 가려면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부분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그렇게 내가 예쁜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때도 늘 내가 정말로 여러 사람의 고마움으로 먹는 음식이야.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사랑스러움을 잃지 않고 가야겠어. 그래서 늘 예쁜 표정을 지을 수 있고 예쁘게 웃을 수 있고 그런 게 친구들의 마음자리에 마음 바탕이에요. 그래서 늘 많이 웃고 내가 이 세상에 해피바이러스가 돼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늘 닦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종교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늘 그런 욕심과 시샘이라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은 내면 아이 때문에 그렇게 감정들을 투척하고 투사하고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만난 성직자 신부님들, 스님들, 다른 교무님들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본능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거기에 국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직자가 되려고 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런 진실된 마음과 신심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하는데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설교나 법문을 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직시하고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길에 이왕 들어섰는데 정말로 그 마음들을 닦아주고 그렇게 깨우침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무지의 영역이 있다면 어떻게 영성을 개발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는 스스로 맑은 마음을 내고 있는가, 내가 본능에 위주해서 또는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흐려버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투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은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 그렇게 중의적인 메시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면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나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왜 이면 교류를 해요? 정말로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내 마음자리를 보고, 아이 지금 내가 짜증났네, 짜증남, 이렇게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아이 기분이 나쁘네, 기분 나쁨,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자기 감정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감정들은 다 당연히 드는 1차적인 감정이니까 그런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줄 것인가, 거기에 관점이 있어야 돼요. 관점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긍정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모든 이런 선택에서 그냥 한바탕 크게 웃어버림으로써 농담을 해버림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잠재우고 늘 그런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항상 강조했던 게 고차원적인 진동의 에너지를 깨지 않고 가는 거. 그래서 그런 진동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좋은 것들이 계속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했어요. 중점이 거기에 있었고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내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그런 쭉 같은 진동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같은 진동끼리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을 뱉으면 거기에 내 에너지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그래야 늘 좋은 에너지들을 끌어당겨서 내 삶이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또 그렇게 풍요로워지게 가고 그런 방향으로 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이나 또 시크릿에 나왔던 바프록토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늘 그렇게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강연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 분들도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나폴레온 힐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거였어요. 보면 새엄마를 만나서 그렇게 새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분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데 새엄마가 선물이었던 거예요. 믿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들을 잘 제시를 해줬고 또 그런 그 강철원 카네기를 만남으로써 이분이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해서 그렇게 수백 명을 조사하면서 그런 패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도 늘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뭔가 여러 사람들이 흔들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가지고 다 미친놈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자기 길을 딱 갔어요. 직진하면서.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친놈이라고 욕을 먹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믿었어요. 될 거라고 믿고 뚝심 있게 가서 다 성공적인 것들을 쟁취해냈어요. 그런데 그리고 발명한 에디슨도 정말로 문제아라고 머리가 나쁘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다 욕을 했는데 엄마는 믿었어요. 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그렇게 믿었고 헬렌 킬러도 뭐 눈도 귀도 다 안 들렸잖아요.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은 믿었어요. 믿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정말로 뭐 많은 것들을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악한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의 제한점이나 제약점이 아니다. 뛰어넘는 조력자가 있거나 나 스스로 그런 것들을 깨면 온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해도 절대로 미친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졌다면 그런 업적을 이뤄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자신을 믿고 성취하려는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겪어보니까 또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다 맞는 건 아니었어요.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진짜 사람들한테 유익한 방향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수라고 해서 다수의 횡포 또는 다수의 맹점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들이 맞는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피드백들만 많이 받아서 그런 피드백들이 하나도 맞지 않다.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나한테 맞는 조언인가? 어른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정말로 맞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뭐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정말로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읽어주고 네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또는 어떤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당위적인 목표들만 제시했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었을 때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너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너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방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를 받으면 이 선 넘지 마세요. 이거 무례하신 거예요. 라고 너의 권리를 얘기해. 그게 너의 인격을 지키는 길이고 네가 가진 이런 인격과 권리들은 너무나 소중한 거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너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게 놔둬서는 안 돼. 이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든 상대방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침범하면 절대로 안 돼. 산책을 나가거나 그래도 너도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산책을 나간 거잖아. 상대방도 기분 좋게 가을의 향기를 느끼고 가을의 햇살을 느끼기 위해서 산책을 온 거야. 그런데 너의 행동과 너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지면 너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망가뜨리고 있어. 그건 무례한 일이야. 그리고 너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도 지켜줄 수 있어야 정말로 그게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식당이나 어디를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 카페를 가거나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너도 그런 시간을 돈을 내면서 너의 에너지를 쓰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내려고 왔잖아. 다른 사람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너의 말소리가 크고 너의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면 너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절들이 있어. 너는 그런 예절들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런 돈을 내고 그런 시간을 써서 우리가
공동 공간에서는 뭐 네 집에서는 사적인 공간이니까 네가 어떤 모습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공공 장소에서는 존중과 배려라는 그런 개념을 알고 피해를 주면 안 돼. 네 기분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의 기분과 행복도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그렇게 안 하는데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잖아요. 아우, 시장에서 밥 먹는 것 같았어요, 진짜. 코로 먹는 건지 입으로 먹는 건지 막 너무나 그렇게 무례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났어요. 아,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너무나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곤소곤 기능이 왜 있어요? 전철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공간이니까 배려를 해야 돼서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 뭐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 냄새를 풍기지 않고 그렇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공중 도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도 공중 도덕이 필요하고 카페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게 너무나 안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고 배려를 하면 다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들었고 늘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나,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하고 있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페를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공동의 공간에서는 일본이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되게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피해가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밥 먹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혼자 가서 밥을 먹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앉아서 먹어도 그런 칸막이 부분에, 얼굴이 마주하는 그런 부분에 칸막이가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적인 공간이라는 그런 안전함이 보장되는 그런 공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1인 가구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좀 자유롭게 나의 사적인 공간 안에서 밥 먹는 것 같은 이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면 좀 더 식당에 혼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좀 소곤소곤 기능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가 피해를 받는 게 중요하면 상대방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했을 때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마음껏 막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망가뜨렸어. 근데 나의 감정과 그런 것들은 존중받아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대방한테 존중을 받으려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방한테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그래야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모두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데 내 아들, 딸들을 키우면서 그런 엄마의 입장, 아빠의 입장이면서 다른 누군가의 자녀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가족이고 모든 부모님들이 다 10달 동안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아니 10달 동안 품고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소중한 생명체고 그런 상고의 고통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참아내면서 다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인데 그런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세요? 너무나 저는 제가 배 아파서 낳지 않았어도 너무 예뻐서 눈에 넣기도 아까울 사람들인데 그런 예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그런 사람들이 슬프다고 하면 저는 막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숨도 못 쉬겠는데 진짜 숨이 안 쉬어져. 심장이 찌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못생긴 사람이 단 하나도 없더라. 어쩜 그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다 예뻐요. 그냥 진짜 어린 아이면 아이인대로 예쁘고 어르신이면 어르신인 대로 예쁘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웃고 사랑스러운 표현을 해서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건 어떠세요? 이미 예쁜데 예쁘고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더 가치 있게 말하고 좀 스스로의 품격도 높여보는 건 어떠세요? 내가 하는 언어가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나의 품격인데 나의 품격을 스스로 그렇게 깎아내리고 내 얼굴에 침 뱉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마음 먹은 것들 다 나한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데 사랑만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뱉은 언어, 내가 이렇게 한 표현한 마음들 다 나한테 부메랑 돼서 돌아와요. 이런 이치를 늘 새기세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다음 생에 업보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다 함께 노력하면서 가요. 내가 소중하듯이 남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알았죠? 아이고, 말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될 때 책 읽어주러 또 찾아올게요. 정말로 또 친구들의 너무 소중한 시간을 또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늘 이렇게 경계가 일어날 상황들이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계 속에서 제 마음을 똑바로 잡고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어떤 모습으로 해도 다 부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려서 그럼 제가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니까 정말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부처님들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정진하고 저의 날카로운 부분들을 가다듬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더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저의 그런 날카로움들을 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늘 모든 곳곳에서 그렇게 마음을 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머무르더라도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건 어떠세요? 내가 머물다 간 자리에 아름다운 마음인 향기로운 마음이 머물고 덕의 향기들, 지혜의 향기들이 머물어서 그 사람이 떠나가도 그런 향기는 남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부분으로 자극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늘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고 모든 순간들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항상 보고 싶어요. 진짜 이런 보고 싶은 마음들 예쁜 물 들어가는 단풍잎들에 저의 사연을 실어서 보내고 이런 가을의 향기에 또 제 마음을 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늘빛깔 구름들 예쁜 구름들 아름다운 가을 햇살들에 제 마음을 실어서 보낼게요. 그런 모든 풍경들에서 저의 마음들이 느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걸 늘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얼굴 빛이 살아서 이런 얼굴의 빛이나 안광 이런 눈빛들은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이게 빛으로 살아나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흐려버리면 얼굴 빛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얼굴 빛을 맑게 하고 그러려면 정말로 내면이 이렇게 아름답게 갖춰져 있고 좀 쿵푸 팬더 좋아하는데 내장의 평화 내면의 평화를 내장의 평화 그렇게 그냥 장난삼아 하기도 하는데요. 내면의 평화가 깃들어 있을 때 그런 빛이 그렇게 맑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우라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예쁜 마음이 더 이렇게 늘 향기로운 방향으로 가야 그런 빛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내면 수양을 잘하면 화장이나 그런 의학적인 부분을 갖추지 않아도 피부가 맑아요. 그래서 그런 맑은 피부들을 갖기 위해서
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개구장이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고, 저는 평생 피터팬의 마음처럼 팅커벨처럼 엄지공주처럼 그런 작고 작은 요정들처럼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돼도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호호 아줌마처럼 호호거리면서 많이 웃고 그렇게 아무리 어린 친구들하고도 진짜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많이 많이 웃고 아주 귀여운 할머니가 되자. 제가 생명선이 좀 길거든요. 그렇게 제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는 할머니가 돼도 앞구르기 하고 막 되게 엉뚱하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엉뚱한처럼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할머니가 되자. 이게 제 인생 최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몇십 살이 되더라도 제가 호호 할머니가 되더라도 그렇게 귀여운 할머니가 되자. 이게 인생 최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사랑스러움을 전하고 누구라도 예쁘게 보는 마음을 늘 가지고 가자. 이게 제 인생 최대의 목표인 것 같아요.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자. 늘 사랑을 전하고 늘 위로하고 그렇게 가자. 그리고 다음 생에도 아름다운 인연들로 좀 빨리 알아봐서 그렇게 선연들로 만나자. 우리가 연결이 어차피 되니까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맑은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나자. 그런 마음으로 다음 생까지 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넓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더라고요. 미국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데 어떤 여성의 권위가 너무 하락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양성평등의 시대처럼 서로가 서로를 공존하고 존중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사랑을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아픈데 누구 막 벌떼처럼 공격하지 말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아요 정말.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내가 그런 욕을 하거나 그러면 나도 그런 욕을 먹어서 너무 가슴 아팠는데 왜 그런 거를 하세요. 하지 말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나 고생해서 힘들었겠다. 말 못하고 너무 아팠겠다. 그런 부분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고생 많았어 토닥토닥 이렇게 그냥 사랑하고 내가 위로해줄게 안아줄게 하고 쓰담쓰담 해주고 이렇게 같이 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우 그러지들 말아요. 알았죠?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요. 진짜 그러지 마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 그리고 기사도 진짜 막 인권 침해하고 그 사람의 생애를 흔들어버린 그런 기사 쓰지 마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정을 이뤄서 다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소중한 부인이고 그런데 그런 기사 쓰면 가슴이 안 아파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의 생애나 그런 인격적인 부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기사 쓰지 마요. 우리 다 다리 밑에서 태어났어. 엄마 다리 밑에서. 왜 여배우 다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쓰고 그래요. 하지 마요. 여배우들 다리 예쁘기만 하더라.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배우 속옷 노출된 그런 영상들 올려가지고 그러지 마요. 진짜. 아이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그런 모습들 보면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들만 내보내고 진짜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봐도 괜찮을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아름다운 뉴스, 아름다운 기사들 내보내고 진짜 딱 객관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에 기반한 뉴스들, 이런 뉴스를 내보내요. 맨날 북한이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왜 옛날에도 몇십 년 전에도 반공 정책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지금도 아직도 북한이에요. 우리가 북한이랑 원수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383이라는 노선 때문에 이산가족으로 평생 만나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가족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총불이 겨누고
전쟁 일으키고 공격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한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인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갈라져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온 나라를 딱 열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뭐 서로가 몸을 교류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최종 결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보고 우리가 정치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인지가 트여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그리고 그런 뭐 일제 치하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위로를 해주고 사과를 받을 부분은 사과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바른 방향이잖아요. 그런 걸 왜 눈치 봐요? 국민들이 소중하고 국민들이 억울해서 울고 있는 게 더 억울한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게 더 억울하겠네.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고 달래주지 못해서 화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뭐 참사가 일어나는 거 예방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 크지만 일어났을 때 그 사후에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펴고 진짜로 달래주지 못해서 국민들이 화난 거잖아요. 가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정말로 너무 미안하다. 너무 가슴 아프겠다. 내가 최대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정말로 위로한다. 얼마나 가슴 아프냐. 얼마나 슬프냐. 이런 것들을 녹여내지 못하니까 화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가장 앞서는 그런 정책들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일어난 사고들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줘야 화가 안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늘 이런 것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손 잡아주고 정말로 가서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고 진짜 진심 이렇게 체온을 나누면서 아유 제가 정말로 애써 보겠다 이렇게 안 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어려운 그런 시장의 상인들이나 그런 소상공인들 그리고 정말로 슬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화나면 무섭잖아요. 생쥐도 자기 살려면 고양이 물잖아요. 그렇게 계속 궁지에 몰리고 물가가 오르고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민생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책적으로 뭐 잠깐 뭐 지원금 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후손들까지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국민들의 아들, 손주들까지 위한 정책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진짜로 멀리까지 보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교육도 뭐 주입식 교육 시키지 말고 뭐 다 공무원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계속 머리를 쓰도록 개발적인 분야를 계속 국가에서 장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야 진짜로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은데 그렇게 머리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세계로 뻗어가는 정말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류를 빛내고 이런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우하고 그런 사람들이 평생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인생 저당 잡혀서 살아가는데 노후에 불편함 겪지 않고 아파서 몸 골골대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뭐 그렇게 이뤄놓은 부분들 다 돈은 제대로 받았는지 보상 받았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쓸데없는 일로 검찰까지 가가지고 뭐 벌금 검찰에서까지 그렇게 물게 하는 일 이런데 재능 낭비하지 마세요. 뭐 법과 원칙이 왜 있어요? 법과 원칙에 안에서 하고 그런 형평성의 원리대로 하고 진짜로 정상 참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하고 정말로 생활고가 너무나 힘들어서 분유 한 통 훔쳤는데 평생 감옥에 썩게 하거나 이렇게 타당하지 않게 하지 말고 아 이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말로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구나. 정말로 돈이 없어서 자살을 했구나. 온 가족이 자살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직시하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책으로 보완을 하고 정말로 필요한 생활지원금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울증 때문에 죽지 않고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자살을 막고 어떻게 공황장애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정신적인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지 않고 가야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국민,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정이 안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 생활을 안정되게 의식주를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다른 나라에 돌아다녀 보면 밥값이 쌌어요. 밥값이 쌌고, 그래서 외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나가면서 출근길에 사서 먹어도 얼마 안 하니까 무리가 가지 않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사와도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그런 외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외식, 집에서 먹어야 되는 시간들 있잖아요. 뭐 늦은 시간까지 다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또 밥 차리고 치우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숙제도 봐줘야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뭐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면 사가지고 그냥 먹고 치우고,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좀 쉬고 좀 충전을 해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이게 다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생기면 또 집값으로 평생 고민 안 해도 되고, 또 아이들 결혼시킨다고 집값으로 투자 안 하고, 애들 공부만 시킨다고 계속 뭐 그런 교육비로 지출 안 하고 이러니까 급여는 오르지도 않는데, 급여 아끼고 아끼고 엄마들 진짜 결혼하면 옷도 못 사입고 계속 찢어진 옷 입고 다니더라고요. 막 몇 년째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엄마들은 집 산다고,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너무 짠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옷은 안 사고 아이들 옷 사주고 뭐 남편 옷 사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지. 뭐 국민들이 낸 혈세로 뭐 사익 취하고 뭐 비싼 호텔 가서 밥 먹고 뭐 비싼 음식 사 먹고 이렇게 다 쓰고, 뭐 대표자들은 뭐 급여도 엄청 높은 급여 받고 이렇게 다 충족된 삶을 누리면서 국민들의 급여나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 뭐 그런 부분을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오르지 않는 그 급여로 아끼고 아껴서 교육비를 지출하고, 뭐 애들 한참 먹어야 되니까 먹는 그런 식비로 지출하고, 옷도 몇 년째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채소값이랑 진짜 비싸거든요. 모든 물가 다 비싸요.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로 지출되는 비용들 이런 거 생각해야지. 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보지도 않고 자꾸 엉뚱한 나라에 많은 돈을 그렇게 빌려주려고 하고, 그런 돈을 국민들한테 써야죠. 국민들 뭐 하루하루 뭐 먹고 살아가는지 고민 많이 되고, 뭐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마트에 가서 사는 것도 고민 많이 하면서 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이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그게 정말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고 그런 문제가 시급한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뭐 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바르게 가도록 해야 그러지. 그래서 그런 정치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로 서민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서민의 곳곳 그런 상황들을 보고 서민의 입장들을 생각해 보면서 국민들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기의 삶의 수준에서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수준에서 봐야 모든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느 정도 풍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눈높이에서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높이, 거기에서부터 봐야 거기에 합당한 그런 정책들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똑바로 직시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보게 됐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깨어 있고 현명해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귀한 인재로 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누구를 험담하고 늘 누구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나의 뇌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똑바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현명한 부모가 아이들을 지혜롭고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니까 의식이 깨어있고 마인드가 깨어있어야 아이들도 그렇게 깨어있게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 정말로 유학 갔다 오고 뭐 아무리 좋은 대학 다녀도 이게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는 어느 정도는 배워서 좋은 대학을 갔을지 모르겠는데 인성은 정말로 꽝이었어요. 그래서 인성과 지성이 그렇게 같은 지점으로 가지 못하면 정말로 어린애처럼 그렇게 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키워서 뭐 할 거예요. 교육비가 아까웠어요. 유학까지 보낸 유학비가 아깝고 아 저렇게 키우려고 돈 썼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정말로 인성을 갖추고 인성과 함께 지적인 영역도 갖춘 그런 아이로 키우세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협동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나만 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만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그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기면 축하를 받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기면 상대방의 그런 경쟁도 인정해주는 그런 아이로 키우세요. 무조건 잘해라 이겨라 이렇게 경쟁 심리만 키워놓으면 자기만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위치에 오르지 않으면 너무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런 용납을 하지 못하고 자기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로 키워버리면 잘못 키운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겼지만 그런데 그렇게 키워서 정말로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너만 잘해라가 아니라 너도 잘하지만 다른 아이가 잘했을 때도 축하해 주어라.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라. 이렇게 인성을 갖춘 아이로 키우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인성을 갖추고 있고 덕을 갖추고 있어야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마음과 똑바로 박힌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왕 위대한 사람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써서 마음을 써서 더 덕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서 있어야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도 아이들이 똑바로 서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아이들이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로 그렇게 많이 웃고 행복한 아이로 그리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배려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지향점으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길어졌네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행복하고 또 저녁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메뉴 잘 선택해서 먹고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어도 또 혼자 먹더라도 그렇게 모든 음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사랑을 쏟아서 마련이 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음식들을 먹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물 한 잔, 음료 한 잔에도 많은 사랑이 녹아있다. 나는 사랑이 담긴 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향기들을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사람이야. 정말로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늘 여러분은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소중함이 어떤 협박이나 어떤 그런 무시받는 그런 언행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소중함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바라보는 것도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사랑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